영상을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시고 여기에 입주하신 분이 계신데 또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제 인터뷰하다가 울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화가 나셨더라고요.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고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 네. 남편이나 친구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경매하는 걸 아니까. 네. 청년 안심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그 네이밍도 너무 좋아. 안심주택. 안심하라는 거지. 네, 근데 또 사고가 났다 이런 네. 뉴스가 있더라고요. 뉴스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야, 참 워딩이 안심주택인데 전세 사기가 또 키워드가 걸렸네요.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먼저 보면 이 사당 청년 안심주택 가압류 한 달 새 12가구 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지금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국가 주도로 공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우리가 내는 세금을 다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사업에도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민간 임대 사업자의 어떤 집을 대신 이제 빌려가지고 공급을 해준다,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사당에 있는 코브라는 주택에 이제 가압류가 걸린 모양입니다. 총 36가구의 가압류가 걸렸고, 가압류까지 오게 되는 건 또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럼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주택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니까 안심해라, 뭐 그겁니다. 어떤 장치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림 그림 보시면은 청년 안심주택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공임대, 이거는 정말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고요.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 이름을 빌려서 민간임대를 하는 거는 결국 개인의 주택, 임대인의 주택을 청년들한테 임대를 준다,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 집주인 개인이 문제가 되면은 또 가압류 걸리고 뭐 압류 걸리고 나는 돈 없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벌리면 결국 피해보는 거는 여기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인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안전하게 갔었으면 공공임대만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 확보가 됐는데, 자, 근데 국가만으로는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하는 거를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2만 호가 얼마나 많은 집인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2030년까지 12만 호를 충족시키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 임대와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다가 또 민간 임대 쪽에서 사고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그겁니다.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맞습니다. 진짜 아예 국가 주도로 하는 것만 전세로 두든가, 저도 임대 사업자고 전세로 두는 집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교육생분들한테 경매로 낙찰받고 절대 전세로 두지 말고 월세 아니면 단기 집을 팔아라. 왜냐면 전세라는 거는 이게 집주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선량한 집주인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선량한 집주인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전세라는 건 꾸준히 물가 상승을 먹고 가격이 올라가 줘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일시에 뭐 보증금 5천만 원 빼줘 하면은 다주택자들은 그게 뭐 4채 5채이신 분들 그게 2억 3억 이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 없어 라고 팔벌리면 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큰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월세, 보증금 뭐 최우선 면제로 되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 한도 약 5천만 원,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만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주인들도 나중에 돈을 돌려줄 때 뭐 보증금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전세가 3억 4억 이렇게 주다가 10%만 빠져도 그게 3천만 원, 20% 빠지면 6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거다. 왜냐면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채수 이렇게 되니까 돈이 묶여 있거나 이러면 빼지 못하면 또 돌려줄 돈도 없는 거거든요. 물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주는 게 맞지만 개인의 상황이라는 거는 또 사업이라든지 돈을 벌고 있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운 게 돌아서 집주인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을 빼주는 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뉴스가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피해보는 게 청년이라는 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청년들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를 믿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위탁을 한 거죠. 그러다 위탁한 이 개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인 겁니다. 청년들은 서울시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서울시가 아니라 개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 보증보험은 안 들었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근데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뭐 채무도 없어야 되고 그 집에 대한 대출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은데 승인 받기가 사실 되게 까다롭긴 해요. 근데 승인이 거절이 났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손을 놔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계약서 쓸 때는 거기에 내가 이거를 가입하겠다 라는 거에 집주인의 동의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계속 임차인이 관심을 갖고 체크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거 임대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거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돼 있다고 한다면 보증보험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80% 90% 정도는 돌려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악성 임대사업자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임대사업자가 원래 그걸 가입을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와요. 계약서를 쓰고 3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손을 놨을 때 과태료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게 적발이 되기 전에는 과태료를 안 내요.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 기간 동안 안 했다라고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집주인이 챙기지 않으면 안 날라와요. 아무것도. 그게 참 웃겨요. 세입자도 사실 까먹고 지낼 것 같아요. 네. 집주인한테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죠.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되게 그렇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들도 보면은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관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국가에서 허그에서 그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그 공실인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인력의 문제,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핑계로 손을 놓고 있죠. 저는 이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그걸 자기네들이 다 수용하지 못해서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넘겼다면 그 넘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해줘야죠. 근데 이것도 그냥 놓고 자기네들 채워야 되는 숫자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방치가 돼 있고 맡겨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또 터진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 경매 나오는 건가요? 경매 또 나올 수 있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또 그 경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또 나올 수는 있는 건데요. 이것도 케이스가 많아요.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는 또 전세 피해자로서 어떤 이제 우선 매수 신고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거고 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보증금을 또 크게 날리실 수도 있고 추적 60분 영상을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시고 여기에 입주하신 분이 계신데 또 당한 거네요?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제 인터뷰 하다가 울더라고.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대책위원회 가지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대책 브리핑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진짜 그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다 또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진짜 그냥 이게 사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국가가 그럼 주도해서 집주인이 국가면 또 안전할까? 100% 안전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집주인으로서도 전세로 놓지 말고 당연히 세입자로서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면 사실 투자하는데도 제약사항이 많고 전세금이라는 건 또 보호받기가 사실 이렇게 또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참 그렇죠. 개인의 집주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국가가 한다고 해놓고 지금 위탁을 한 건데. 네. 근데 그게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양식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것들은. 그래서 여기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나는 서울시랑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웬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서 집주인이 서울시가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계약서 쓸 때 알았다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 고지가 미리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안내가 됐는지는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는 인지를 하셨겠죠. 서울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근데 그 상황까지 계약서를 쓰기까지 이미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서 쓰는 시점에 그걸 알았다고 해도 그걸 파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근데 계속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좀 사고가 나면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국가에서 하는 거는 또 안전할까? 100% 안전할까? 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을까? 결국 보증금이라는 거를 어쨌든 국가에 위탁을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더 안전한 거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개인인 거 말고 국가가 정말 여기에 보시면 청년 안심주택 중에 오른쪽에 있는 민간임대 말고 무조건 공공임대로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민간임대는 기피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공공임대로 몰릴 거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도 민간임대 주택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소수의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지금도 막 99대 1, 막 2000대 1 이랬대요. 근데 또 몰리면은 그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 사는 것들은 애초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훨씬 안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청약도 안 했고, 국가에서 하는 어떤 뭐 안심전세, 뭐 기타 뭐 국가에서 싸게 해주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고 들어가고 국가에서 해주는 걸 막 따르고 이런 분들이 사실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우리 경매할 때도 보면은 국가에서 그냥 좋은 것만 해주는 줄 알고 받았다가 뭐 막 묶여있고 주택 늘어나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믿지 말고 본인을 믿어라, 본인이 배워서 해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세보다는 월세 아니면 집을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게 안전하지, 전세금 그죠? 반 이상을 날리는 것보다는 집값이 뭐 좀 떨어지는 게 걱정돼서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집값이 좀 빠지고 손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반대로.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전세 사기 보면은 2번 당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방지가 안 되나 봐. 미연에 방지하기가 힘든가 봐요. 얼마나 알아보고 하셨을 거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기고 2년 뒤에 내가 무조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였으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전세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집값이라는 게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세가가 빠지고 하면서 이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천에 차단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2년 뒤에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나 돈 없어, 파산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결국은 왜 혈세를 투여해서 뭐 그거를 돌려주든 뭐 이런 방식인 건데, 제한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뭐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근데 뭐 안 돼 있는 집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보증금이라는 거는 정말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최선, 최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그 금액만큼만 맡겨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맡겼을 때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안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청년 월세주택을 또 추진한다고 하는데, 월세는 이제 보증금이 적을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최우선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된다면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분의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원하는 시기에는 못 돌려받겠지만 경매 절차를 통해서 다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적 60분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파산해버리는 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직전에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항력이라는 걸 갖춰야 낙찰자한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한테라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입주하기 직전에 근저당을 대출을 막 실행해버려. 그럼 세입자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럼 돈을 못 받아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임대 사업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계약서 쓸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내 앞에 대출들이 막 있었다. 그럼 나는 대항력이 없는 거라 그냥 나는 돈을 못 받아도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인으로 쳤을 때 이제 안전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건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최우선 변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의 돈만 맡기면 내가 뒤로 밀려도 돈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는 그 보호가 됩니다. 꼼수가 많네요. 내가 맞아요. 등기부를 보고 갔어도 막상 입주할 때 그 사람이 앞순서로 대출이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겠네요.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나쁘게 먹으면 할 수 없죠. 왜냐면 심지어 같은 날짜, 내가 입주하는 날짜에 대출을 해도 우리가 후순위. 그쵸. 왜냐면 세입자의 입주는 그날 했어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 그날 효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집주인들, 임대사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보증금은 맡기면 안 되고, 국가도 믿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맡겨야 돼. 월세가 좀 비싸지더라도, 월세가 뭐 30만원, 40만원 비싸지면 어때요? 내가 지금 몇 천만원 날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